바로 그겁니다. 내일은 빼달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 있어서 내일은 좀 주십사 이렇게 언론사에 요청한 겁니까, 김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요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리다툼을 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윤 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내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좀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대검 관계자 또한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 이런 것들이 평소 지론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 과거 국회에서 자신이 정당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제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을 이제 빼달라.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갤럽 조사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린 바로 이 조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32.2, 윤석열 10.8, 황교안 10.1 등등등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죠. 윤석열 총장과 황교안 대표는 10.8, 10.1로 0.7%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누가 2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건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죠. 자,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실까요? 저 조사는 갤럽 조사는 아니고요.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한 것이고 맞습니다. 예. 저 조사가 왜 나오게 됐냐면 1월 달 셋째 주에 갤럽에서 오픈 퀘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보기를 들어주지 않고 예.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 그 당시 7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일보에서 26, 28, 3일간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일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집계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뭐가 특징적입니까? 무당층에서는 15.8%를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는 거의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한국당 내에서도 황 대표의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떻든 윤석열 총장이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검찰의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국민들이 뭔가 좀 격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실은 한국당이 굉장히 무기력했거든요. 연말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어떻든 소신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돌파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런 강단이 있네. 그런 거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나왔는데 사실은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8 윤 총장 그거는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왔던 결과라는 거 제가 좀 헛갈렸습니다. 정정 말씀,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근데 정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윤 총장이 언론사한테 이제 조사할 때 내일은 빼달라 요청을 했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월 중순에 나온 네. 한 여론조사에서는요. 이게 이름을 거론된 뒤에 고르는 방식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관식으로 주관식. 써내도록 한 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권 주자로 이미 거론됐던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요. 물론 1%대의 지지도를 얻었긴 하지만 주관식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 부소장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지 간에 객관식에서는 10.8, 주관식에서는 1%라는 어쨌든 수치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현직 검찰총장이 1% 득표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가 숫자는 낮아 보이지만 국회의원만 300명인데 그런 사람 다 제치고 지금 1%가 나왔고 그런 셈이네요. 다시 조사를 했는데 10%가 나왔다는 어마어마한 건데 예. 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현 정부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역시나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지한다라고 표명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층에서 보수 기존 지지자들이 지금의 대통령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하다.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이런 지지율 조사와 관련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입니다. 듣고 오시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딱 황교안 대표의 반을 가져갔더라고요. 추미애 장관님이 그런 결과에 여론조사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까? 장관님이 혹시 나오신다면 얼마나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양념 같은 질문이시긴 한데, 네.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차 한잔하러 오시죠. 네, 추 장관 여유 있게 미소를 보이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만 우리 또 조 부장이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조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양념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빠져나가는데 속은 참 쓰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든 갤럽이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로 거론되는 이런 여론조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 같은 질문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좀 흐린 것 같고요. 예. 차기 대선 주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답하는 것, 이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언론사가 적어도 여론조사에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넣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는 죄가 있고 이거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차기를 노리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시민들이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왜일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했다가 지금 도덕적 이중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유부담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등을 돌린 어떻게 보면 이탈한 중도층이라든지 또 무당층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닌가.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만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기자, 저 서초동에 가면 대검찰청 이 건물 청사가 있잖아요. 그 앞에도 요즘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요? 네, 윤석열 총장과 또 검사들에게 응원하는 문구에 어떤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대검 청사 옆인데요. 현수막으로 윤석열 잘한다 이런 문구가 써 있고 꽃들도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화환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화환이 대형 화환이 쭈루룩 등장했지만 여기에 또 문구를 또 살펴봤더니 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부터 검사님을 응원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왜 조국이 무혐의냐라고 항의했던 양석조 검사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아이쿠야. 뭔가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은 내 고향은 목포입니다. 목포예요. 국민을 위해 싸워주세요. 저 윤석열 총장님 내 고향 목포인데요. 국민을 위해 싸워주세요. 등등의 저 화환에 담긴 글귀들. 그래서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일부의 사진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화환이나 이런 게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은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예. 소위 검찰을 비난하는 집회를 대검찰청 근처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만 그 조롱들을 다 해가지고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무슨 뭐 그 윤석열 나가라 뭐 등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원칙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헌법주의자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좀 응원을 해주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가지고 총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겠나 아하. 이런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음들은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그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 앞으로는 저는 사실은 검찰이든 법원에 가서 집회하는 일들을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예. 네. 저는 제가 2003년,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대검찰청 출입했었거든요. 대검 출입. 네. 예. 그때 일이 많이 떠올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민들이 송짱 팬클럽, 그러니까 송광수 검찰총장의 팬클럽을 조직했고요. 안짱,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클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한약, 사탕, 뭐 편지, 전보 이런 게 쏟아졌거든요. 예. 그때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아.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통점이 뭐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과 어떻게 보면은 적폐를 걷어내는 그런 수사에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이 늘 추구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요즘 재평가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예. 2003년, 2004년 뭐 송짱 팬클럽, 안짱 팬클럽 이럴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제어를 하려고 하면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는 물러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예. 조직 문제, 그다음에 어떤 보고 체계 문제, 또 수사팀을 공중 해체하는 이런 일까지 벌여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이 정부가 너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모른다. 이런 방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나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왜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시행일자가 바로 오늘 2월 3일 월요일부터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방에 있던 검사들이 서울로 온 검사들은 전입신고라는 걸 검찰총장 앞에서 하는데요. 그 앞에서 그 새로운 검사들한테 김 기자, 윤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검사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뭔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달라,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 이게 단순히 신고만 하라는 게 아니라 새 임지에 부임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세요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4.15 총선을 언급했는데요. 4월에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예.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그 4월 총선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윤 총장이 그 새로운 검사들 전입 신고 받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업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이렇게 단순히 힘든 것도 있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은 뭔지 아세요?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우리 오 부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윤 총장의 전입신고의 발언들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좀 뼈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오 부소장은 어떻게 네, 보세요? 원중 유골인 것 같은데요. 원중 일단은 유골입니까? 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약간 외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죠. 뭐 그런 뉘앙스죠, 사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굽힐 사람이 아니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믿고 따르면 될 것 같고 4.15 총선에서 선거 사범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그 어떠한 정당도 그 어떠한 인물도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된다면 검찰에서 즉각 수사를 나서서 예. 처벌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지난번에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뭐 청와대 관계자 송초로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등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김 기자, 그런데 말이에요. 소위 이제 우리가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라는 게 공개가 되기 마련인데 법무부가 일종의 이른바 약간 그걸 뭉개고 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까? 보통 이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하면 1, 2일 이내에 하루 이틀 이내에 공소장이 이제 뭐 법무부를 통해 국회를 통해 공개되곤 합니다. 지난달 29일에 말씀하신 대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국회가 기소한 당일에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했는데 법무부가 그 이후에 닷새째 공소장을 국회에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무부는 좀 문제가 될 소지를 면밀히 검토하느라 그렇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눈치를 법무부가 봤기 때문에 좀 조직적 부정선거 혐의가 담긴 공소장 공개를 늦추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심을 받을 만한 겁니까? 조 부장 어떻습니까? 의심을 받을 만하죠. 어허.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말하는 게 바로 공소장이에요. 기소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소장이 어떤 공소장이냐? 바로 정권의 핵심,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포함한 13명에 대한 공소장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닷새가 넘도록 주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 제출을 법무부가 막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작년 9월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공소장이 엿새 만에 국회 제출이 돼요. 엿새 만에? 예.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부인의 혐의 공개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막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국회 제출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 의원님. 예. 간단히만 하나를 짚으면은요, 공소장을 공개를 하는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은 누가 하냐면 검찰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소장이 공개됐을 경우에 공소 유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을 공개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요청한 거니까 당연히. 예. 그래서 법무부에 간 거예요. 이걸 법무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왜 법무부가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계속 문제를 범하는 게 뭐냐면 기소 문제에 대해서도 왈부왈부하고 이렇게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월권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국회가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건데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을 지금 법무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소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법무부가 언제쯤 국회의 공소장을 제출을 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